제일 중요한 거는 많이 빠졌습니다. 이쪽도 거의 한 3분의 1 토막 난 경우도 있고, 스페이스X가 이번에 실적을 발표 안 해도 되는데 했다고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적 발표하면서 나왔던 내용들은 적자는 많이 줄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로 보게 되면 우리 역시나 상장 차익 가지고 투자하겠다, 기대감을 좀 더 키우는 모습들이고, 스페이스X 관련된 쪽으로 뭘 보냐면 OCI 홀딩스가 또 언급이 나옵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냥 다른 거보다 이민수의 경제토크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께서 오셨습니다. 우주항공 얘기를 오랜만에 하겠습니다. 스페이스X 때문에 상장 전에 뭐 기가 막히게 잘 갔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뭐 그 미래에셋 그룹도 그죠? 잘 가다가 상장하면 꺾일 거야, 빠질 거야. 그러면서 그 영향을 받았고, 그죠? 네. 그 미래에셋 벤처 투자인가요? 네. 이 기업은 뭐 7만 원에서 지금 16,000원 하고 있으니까, 네. 어쨌든 다시 우주항공으로 보면. 스페이스X가 상장하고 에다가 이제 최근에 좀 그 로고 폐지되고 오히려 강화돼요. 근데 국내 관련주들은 스페이스X랑 이제 같이 봐야 돼요? 안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모멘텀은 네. 이제 스페이스X가 계속 보여주면서 제공합니까?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거랑 연동되는 모습들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이 빠졌습니다. 이쪽도 성장주라는 또 한 축이다 보니까, 성장주 미국도 많이 빠졌고 우리도 같이 빠지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많이 빠지네 진짜. 거의 한 3분의 1 토막 난 네.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밑에서 반등이 좀 들어오는 과정으로 봐야겠죠.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제 스페이스X가 이번에 실적을 발표 안 해도 되는데 했다고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적 발표하면서 나왔던 내용들은 일단 적자는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놓고 내부 세부적인 내용들로 보게 되면 우리 역시나 상장 차익 가지고 투자하겠다, 한쪽에서 재사용 발사체에 대한 그 3단계 로켓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키우는 모습들이고, 거기다가 확장되는 과정들로 봤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투자를 더한다, 우주항공 쪽으로 투자를 더한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그와 관련된 쪽에 들어오는 소재라든가 부품 쪽들은 또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거기랑 연결되는 국내 회사들 몇몇 개가, 대표적인 뭐 스피어라든가 뭐 HVM 이런 쪽들이 같이 영향받으면서 저점에서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많이 빠져서 그런 현상입니다. 네,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그런데 막상 그러면 이제 스페이스X가 출발하면서 같이 종목들을 끌어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스페이스X가 계속 또 올라가야, 그것도 우주항공 중에 가장 대표적인 미국 기업들이고 거기에 연동되는 국내 회사들을 보는데, 중요한 거는 스페이스X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8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매달 5%씩 지분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11월 달 이후에 연말까지는 나머지 물량 20 몇 프로까지 쭉 나오기 시작하면서 올해 어떤 대기하고 있던 물량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스페이스X가 5% 비중까지만 왔다 갔다 했다가 그 상장 물량이 총 발행 주식의 5%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다 들어온다. 그러면 묵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이 상황 쪽에서 스페이스X가 올라가서 좀 약간 움직일 때는 따라가지 마시고요. 그 관련돼서 많이 올랐다고 하게 되면 그런 정도를 살짝 플레이하는 정도까지 보시고, 또 눌린다 그러면 또 흔들릴 수가 있겠죠. 또 모멘텀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으로 보시되,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스페이스X를 보면서 이 회사가 합병을 했잖아요. XAI를 또 이제 그록과 함께 이쪽을 합병을 해놓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실적은 스타링크라고 하는 쪽에서 정부 계약과 또 민간 계약을 통해서 거기서 현금 흐름이 좋아집니다. 그것과 상장 차익을 통해서 계속 투자하는 건 맞는데, 또 자세히 보게 되면 그쪽도 빅테크 기업만큼이나 우리 AI를 잘한다라고 자부하는 회사입니다. 이것도 돈 벌기 시작할 겁니다. 어디서 돈 버냐면 FSD, 옵티머스, 그리고 또 우주항공 쪽에 들어가는 AI, 이걸 다 합쳐서 특화된 AI와 함께 산업에 들어가는 나만큼 잘하는 AI 없어라고 머스크 형님은, 머스크 CEO는 열심히 푸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죠. 그게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빅테크 기업에 보이는 AI뿐만 아니라 가려져 있는 AI 쪽에 이쪽들도 성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건 아마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돈을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회수하는데 오래 안 걸려라고 하면서 1년 정도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돈을 지금 많이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2027년 말, 뭐 2028년 가게 되면 나도 돈 버는 회사로 바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투자만 막 했다가 돈 벌기 시작하게 되면 그와 비슷하게 스페이스X도 변화가 될 텐데, 저희는 이게 우주항공이 돈 버는 게 아니라 그런 쪽에서 뭐 스타링크나 나머지가 돈 번다고 하더라도 우주항공주가 올라간다 그러면 거기 또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런 거는 같이 보기 시작하면서 스페이스X는 올해는 그냥 두시고요. 내년쯤 가서는 이거 한번 미국에서도 한번 사볼 만한 회사로 바뀌겠죠.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좀 아쉽죠. 왜냐하면 그 국내 우주항공주들은 사실 우리도 이제 위성을 많이 쏘아 올리고 네, 글로벌한 기업들 이제 스페이스X 같은데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그냥 다시 스페이스X 모멘텀 때문에 올랐다 빠지고를 해야 되는 그런 그 연동된 그죠? 네, 예. 그런 패시브적인 기업일 수밖에 없다는 게 좀 아쉬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아무래도 그쪽과 공급 계약을 맺었다든가 그러니까요. 또 거기서 이제 또 장기 공급 계약식으로 특히 요즘엔 스페이스X 관련된 쪽으로 뭘 보냐면 OCI 홀딩스가 또 언급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우주 태양광.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냥 다른 것보다 그냥 관련주라고 그래서 뭐 무슨 거기 들어가는 우주선에 들어가는 부품이 아니라 그 연관된 뭐 우주 데이터 센터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또 연관성이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확대되게 되면 그것도 투자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OCI 홀딩스 개인적으로 되게 좋게 보는데 신재생을 좋게 보는 게 아니라 OCI 홀딩스만 좋게 봅니다. 그런 쪽에서 나오는 그런 확장성이 나오게 되면은 그런 것도 하나의 변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들어가는 소재 부품이 네. 뭐야라고 보는 것보다 큰 그림을 이슈와 함께 또 찾아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쉬워서 하는 얘기예요. 약간 테마적 성격으로 그죠? 네네네.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쪽이라고 하면 사실은 비슷한 게 최근에 무슨 광통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쪽들도 통신 장비나 광통신주들도 오늘 강한데 이것도 좀 잊을만하면 훅 뜨고 그죠? 네. 그렇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뭘 하는 것보다 네. 광통신 쪽에 우리 뭐 테마주 뭐 없어? 미국에서 급등한데 네.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연결되는 쪽들이 높지. 이런 것들은 아마 해당되는 섹터나 그 테마 관련된 쪽들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엔비디아가 지분을 투자했고 네. 엔비디아한테 납품을 하기로 결정이 돼 있는 그런 회사들을 본다 그러면 미국에 투자하는 게 맞겠죠. 루멘텀이나 뭐 코이런트 같은 네. 종목들, 코닝까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맞긴 맞겠죠. 네, 근데 미국에 투자하면 뭐 대형주 투자하지 사실 중소형주까지 찾아가서는 또 안 하니까 좀 그런 점이 있고 뭐 쉽지 않다, 만만치 네. 않다는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네, 차라리 투자를 한다고 하게 되면 방산주래라. 그렇지. 그 질문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야 네. 역시 또 제 패널의 의도를 다 알고요. 예, 예, 역시 예. 최고 팬이니까 패널이 달하지. 팬은 여기 있습니다. 예. 방산주는 사실 실적은 되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조방원에 엄청 실적을 냈었는데 여기도 반도체 형님들의 기세에는 밀렸다, 그죠? 네. 다시 올라오는 이유들은 뭐 어떤 배경입니까? 일단 이쪽이 그래도 봐야 될 부분들은 일단 뭐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쪽들은 우주항공보다는 당장은 방산이죠. 네. 방산 쪽에서 나오겠죠. 네. 거기다가 한국항공, 우주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죠. 네. 우주가 붙었지만은 네, 우주는 아직 예, 거기보다 또 이제 항공기 또 그 전투기 쪽이나 이런 쪽으로 또 헬기 쪽이나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방산주에서 실적 나오는 부분들을 같이 챙기면서 우주항공보다는 방산 쪽으로 보는 게 좋겠다. 라는 쪽들인데 더 중요한 거는 이번에 미국에서 이란을 또 한 번 더 때리려고 강화돼서 뭐 발전소까지 때린다라고 원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주변에서 참모들이 다 말렸습니다. 우리 방어 미사일이 없어요. 계획은 좋은데요. 네. 쏠 게 없습니다. 네. 이런 쏠 쪽이죠. 것도 없고 막을 것도 없어요. 막을 것도 없고. 예. 그래서 이제 1,500발 패트리어트가 남았다고 하나? 근데 하여튼 뭐 1,500발 안 써서 남은 게 별로 없다고 하나? 하여튼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재고가 없는 사이에 만약에 이 상황을 제일 좋아하는 게 어디겠습니까? 러시아나 중국이나 중국. 네. 그렇겠죠. 그래 이때 대만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전혀 또 이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그거를 또 딜레이 시킬 수밖에 없고 재고를 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 쪽에서 하게 되면은 또 재고는 확충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물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없겠는데 하나도 안 되면 동맹국 우방이니까 그쪽까지 한번 이게 넓게 봤었을 때 혹시나 또 행정명령 나오게 되면 또 급등할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나오는 게 물론 아직까지는 그냥 스토리입니다. 그런 쪽이고 근데 나토 관련된 쪽들은 저희가 벌써 미리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뭐 조인트 벤처 맺은 것들도 많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기 시작해서 혹시나 이제 수주 계약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것도 확산될 수가 있는 과정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쪽들은 오히려 준비가 잘 된 또 우방이라는 동맹이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기회가 더 높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쪽들 특히 천무 시리즈와 관련된 쪽은 LIG 디펜스죠. 네. 네, 이쪽들을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